여기가 올 여름 중에 제일 소개팅으로 32도래요. 네, 너무 더운 날씨인데 저희가 장소가 또 이동해가지고 좀 낯서셔서 찾기 힘드셨죠. 안내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15명만 15분 모시고 그냥 원내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신청자가 좀 많으셔가지고 30분 넘게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급하게 여기 새로 개원하는 게 여기는 영재관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설명회 때나 인원이 많으시랑 그 다음에 세운 영재학교 있잖아요. 서울영재나 뭐 대전 그 영재학교 쪽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이기도 해요. 여기 2, 3층이어서 신규 오픈한 반이라서 아마 여기 설명회를 제가 아마 게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부터 냄새를 좀 빼고 했는데 조금 냄새가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설명회 해보도록 할게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여기 MSG, 세움 MSG의 리틀 MSG 부원장 이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저희 여름학기 정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중간 테스트라고 해서 오늘 이게 좀 궁금해서 많이 오셨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경시랑 학평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앙경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여름학기 프로그램이랑 방학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설명드리려고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MSG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미tam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움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제 세움 계열인데 올해가 안경 있는 건물 음악학원 쪽에 고등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고등반으로 시작해서 영재학교나 과고나 자사고 전문으로 하는 세움 핏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또 MSG 1관 있고 저희 리틀관 있고 그래서 사실 교육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재권 원장님께서도 우리 꼬마들 6, 7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한 건물에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대치동 여건상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통짜 건물이 나오는 게. 그래서 저희가 많이 여기저기 좀 분산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연계관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저희가 대입까지 조금 로드맵을 짜서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부모님들께도 저희가 유치원 따로,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고등 따로 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설명회도 많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입시 정보도 이렇게 많이 접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수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대산도 저희가 영재원도 또 워낙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재원부터 해서 특목, 대입까지 전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좀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리틀 MSG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맨날 이 영상을 틀어드리거든요. 저희는 이런 곳이에요. 어머님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어찌 보면 진짜 유치원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저희가요. 리틀자부터서 정말 요즘에는 7세 아이들도 많고 또 6세 동생들까지도 뭐 강의를 좀 해주세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 리틀 MSG에서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냐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좀 교육 철학이랄까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딸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 치킨 먹을 때 낙타를 2개 다 아빠 주는 거.
언젠가 쉽게 설명하려고 애써본 적 있나요? 쉽게 설명한다는 건 깊게 생각한다는 것. 네, 지금 바로 맨 끝에 나오는 이 멘트가 저희 LSD의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아이들 눈높이에서 정말 쉽게 설명한다는 건 선생님들이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머님들도 여기 학부모님들 보면 7세에서 지금 초3 어머님들이신데 아이들 질문 정말 많죠. 질문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이 순수한 아이들을 저희가 잘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고학년 지도하기는 참 쉬워요. 오히려 그냥 개념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주면 탁탁 알아서 문제를 푸는데 저학년 친구들은 정말 하나하나 한 문제를 접근할 때 용어부터 아이들이 낯설어서 한 문제를 풀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용어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주면 쉽게 이해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야 되고 또 풀이법도 우리가 저학년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공식을 미리 알려주고 주입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입식 교육은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됐을 때 필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또래 아이들은 정말 개념부터 착실하게 해서 원리를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주는 곳이 조금 리틀 LS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육 철학을 설명해드렸고 제가 설명할 때마다 어머님들한테 대입 입시나 현재 입시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진짜 유치 초등 저학년인데 뭐 이거를 미리 뭐 이렇게 멀리 보이는 것을 벌써부터 알아야 하나 하는데 어머님들이 로드맵 짜시거나 방향을 잡을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조금 변화되는 교육에 대한 것을 또 저학년 어머님들은 큰 대입에 관해서는 아직 설명회를 다닐 기회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늦게 그때 돼서 준비하면 늦으니까 미리 조기에 해놓을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리틀 설명해주면 약간의 대입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의 변화에서 소개해드릴 거는 IB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IB 과정이 도입된다. 2025년부터는 6년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알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원래 FR 해가지고, FB 해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도입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왜 SAT를 보잖아요. 미국 수학능력 시험처럼. 근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입 자격 제도예요. 국제 수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입된다고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 수업에 대해서 조기부터 이제 아이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한 150여 개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학년 아이들이 대입할 때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긴 하지만 도입 예정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선진국에선 이미 토론식 수업, 창의력 수업, 서술형 수업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위한 고등 교육 과정으로도 한다는데 이제 우리가 한 차례 시범학교를 해가지고 모의 시험을 봤대요. 바칼로레아를. 그랬더니 우수한 학생이 결과가 과연 잘 나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학습이 문제지만 초등교육에서는 절대 이 성적이 나올 수 없는 제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비교과 영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과학이나 수학의 서술형이나 뭐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중학교 서술형 시험이 있고 토론 수업이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출문제 우리 한국어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논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국식 의회 토론 수업 자유학기제 교양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해요. 토론 포스터도 제작하고 의견 조별 활동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영국식 논술을 이렇게 보면요. 영국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논제를 제시를 하죠. 뭐 우리가 서술형 문제나 논술형에서도 왜 보통 논술 문제도 나오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럼 두 가지 중 골라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그러니까 우리 초등에서 영재원 시험을 보면 우리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항상 이런 문제가 잘 나왔어요. 지금은 고대가 이렇게 브릿지 과정으로 사전 6개월 온라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시험을 봤고요. 이제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뽑을 때는 그렇게 4학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은 시험을 볼 수 없고 그걸 준비해서 미리 이렇게 심화 과정으로 승급을 하고 시험이 있는 거는 서울 고대거든요. 현재까지는 영재원은. 근데 고대에서 항상 그 전에 나왔던 유형이 이거였어요. 뭐 스마트폰을 어린이들이 쓰는 경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반의 의견을 선택해서 그 의견을 이야기하여라. 이렇게 둘중 선택해가지고 의견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식은 항상 두 가지 의견을 다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견, 찬성하면 찬성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쓰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모두 정리해서 의견 정리를 해서 내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루터킹 목사의 연설문을 보고 이분이 계속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 아니면은 또 그린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책자인데요. 옛날에 1960년대 이때 나왔던 책자인데 이거를 영화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흑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식당을 리스트 목록을 적어놓은 게 그린북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도 이게 흑인이 고용하는 사람이고 고용주였고요. 운전기사가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마침 갔는데 흑인은 막상 들어갈 수 없는 식당이고요. 자기가 고용당한 이 종업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우습죠. 그런 게 그린북이었대요. 리스트가요. 근데 이제 인종차별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고 논의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킹 목사가 왜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화 제목 그린북이라는 게 무엇이고 시대적 배경이 이 시절에 왜 이랬고 왜 그 유색인종을 이렇게 차별했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 타이거 우즈가 미국 스포츠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 있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하게끔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영어하고도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수학하고도 연관된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수능 형태죠. 우리 대입에서 논술형이나 우리 지문이 긴 이런 형태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들의 문제가 도입된다는 거예요. 대입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일찌감치 우리가 부지런한 토끼가 돼서 준비를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요. 공부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주입식으로 엄마가 공부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우연히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좀 이렇게 CBS FM을 듣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렇게 심리학자 전문가가 뇌 전문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뇌와 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잔해는 우리가 어떤 학습에 의한 성적에 관련된 쪽이고 우뇌는 어떤 인성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건데 우뇌 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 된대요. 잔해 교육은 강요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뭐 해라 너 이거 해라 뭐 했니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오히려 질려서 안 하게 되는데 우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 나누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내 일을 스스로 해야 남한테도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잖아요.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철저히 강요하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우뇌 활동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던 유치원을 다닐 때 자기 스스로 그 준비하고 가방을 챙겨서 유치원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습관. 우리 왜
서양의 몬테소리 교육 있잖아요. 몬테소리 교육을 하면 우리 아가씨가 미국에서 이렇게 아이를 몬테소리 학교를 보냈는데 학비가 엄청 비쌌대요. 자기는 진짜 고급을 들여서 보냈는데 가면 배워오는 거 하나도 없고 바느질 배워오고 자기 신발끈 묶는 거 배워갖고 오고 옷 접는 거 단추 다는 거 이런 것만 배워갖고 온다고 정말 자기 막 돈이 아까웠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이 맞다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그런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교육이. 그래서 그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물론 교육에 관심을 갖고 대치동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변에 너무 민감하고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가 안 하는 어쩌는데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은 소개 안 하지만 항상 우리 아이 학습 성향에 맞는 지도법을 하라고 소개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준비가 안 되는데 뭐 활동적인 아이, 뭐 정적인 아이, 또 소극적인 아이, 뭐 칭찬이 필요한 아이, 채찍이 필요한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별로 접근법이 틀려야 되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업할 때 얘를 학습에 참여시킬 때 극성이고 소심하고 조그만 칭찬에도 눈물 글썽이는 아이와 얘 접근법이 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머님들도 우리 내 자녀의 아이에 맞춰서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마의 이런 관심도 적당하게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저학년들은 공부 습관, 이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물론 과외가 잘 맞는 1대1 수업이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친구들은 과외보다는 성실성 끈기가 부족한 아이들은 학원이 또 적합할 수도 있어요. 과외의 단점은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개념을 학습하고 이럴 때는 좋은데 조금 의존적이 돼요. 아이가 이렇게 과외를 길게 할 경우는 이제 내가 모르는 걸 선생님이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잖아요.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1대1 수업이나 과외는 조금 단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클리닉이나 메이크업 받을 때 외에는 좀 길게 하는 거는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해야 되고, 독서 굉장히 중요하죠. 영재원도 마찬가지고 대입도 마찬가지고 독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수학도 독서 잘하는 언어가 발달한 친구들이 수학도 잘해요. 어쨌든 문맥을 파악하고 해결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추론력과 사고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해야 될 게 우리 언어하고 관련된 거 한자죠. 한자를 알면은요 어휘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한자도 저는 권장해 드려요. 뭐 어머님들한테 시켜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걸 제가 꼭 부축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학습지로 한자나 뭐 이런 한국사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이야기로 또 뭐 견학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한국사 같은 거는 우리가 견학을 시켜주기도 좋잖아요. 왜 체험학습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체험학습 중요하고요. 수행평가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우리가 미리 해볼 수 있는 영어 수학은 단시간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서 우리가 1학년 때는 물론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진로를 탐색하지만 2학년 때, 3학년 때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범위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미리 조금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간단한 전날 정리하고 평소에는 암기 과목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은 초등 때 조금 미리 부지런한 토끼가 돼서 준비해 놓으면 훨씬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신, 그 다음에 선행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점이 사라지는 게 고2죠. 고2가 되면 선행을 한 친구나 안 한 친구는 어쨌든 거기서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약세를 보이기 쉽기 때문에 미리 조금 부지런하게 해두면 이때는 조금 반복하고 내 취약 부분을 하고 점수가 안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니까 조금 해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대입은 중학교 때 이미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학교 때 이미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등에 가서는 반복하고 정리하고 부족한 걸 학습해서 끌어올리는 과정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머님들이 로드맵 잘 짜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믿어줘야 되고 체력 관리가 물론 중요하고요. 나중에는 체력에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안 되겠지만 항상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학습에 효과가 나타나는 아이들 보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거든요. 특히 저학년 친구들이 고학년보다 스트레스가 많고 스케줄이 더 바빠요. 제일 바쁜 게 정말 7세 초입인 것 같아요. 초3만 돼도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이제 가지치기가 되고 학년이 수학 영어가 세팅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예체능도 조금씩은 정리가 되고 이러는데 저학년들은 정말 스케줄이 바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돌고 또 주말도 바쁘고 또 그 많은 학원의 숙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숙제를 못하면 죄책감에 학원 가기가 싫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머님이 항상 학원 선택하고 넣을 때도 이제 항상 아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어떤 애들은 와서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도 몰라요. 여기가 무슨 학원인지도 모르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뭐 수학을 배우러 왔는지 영어를 하러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리고 테스트를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또 누구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마시고 이제 너가 하고 싶은 꿈과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가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네가 준비해야 될 과정 중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슨 학원이니까 너가 쟤는 뭐 했대잖아. 무슨 반 붙었대잖아. 너는 왜 떨어졌잖아. 뭐 이러시면서 비교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머님들이 아마 자료에도 첨부가 돼 있을 거예요. 중앙 테스트, 올해가 제1회거든요.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1회제인데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중앙일보에서 직접 주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중앙경시에 대해서 저도 많이 회의를 참여를 했고, 이제 저희 부원장님들하고 여기 범수위원들이에요. 저희가 사실 그리고 저희 세원학원이 지정 덕수처이기도 하는데 전국에서 사실 모든 사립학교는 이걸 필수적으로 다 이번에 보게 된대요. 약간 좀 교장단하고 협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립학교 애들은 다 보게 되기도 하고요.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가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잖아요. 교육에 대한 입시 정보를. 근데 이제 맛있는 공부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중앙일보에서 이제 중앙일보 플러스라는 거에서 교육 사업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교육의 추계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경시라는 걸 이번에 치르게 돼서 jtest.이 사이트 가면은 좀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입시에 대해서 영재학교나 특목고나 대입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준비하는 학력평가, 학교에서 시험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은 일부 사립학교 빼고는. 그래서 이런 학력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학교 시험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학력평가랑 경시랑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시험은요. 내가 학평을 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 아이는 아주 상위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수학하고 과학 두 가지 파트가 있어서 둘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근데 학평을 볼 거냐 경시를 볼 거냐는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은 잘하니까 경시를 보고 과학은 학력평가를 볼 거다. 이거 가능해요. 선택 가능해요. 그리고 수학과학 둘 다 경시 보고 아니면 나는 수학과학 둘 다 학평만 볼 거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크로스 해도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학평과 경시를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같은 과목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7월 14일 날 시행이 되는데요. 우선 여기 이슈는 뭐냐면 중앙 경시하고 학평인데 경시는 학생 적성에 맞는 상위학교 로드맵을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과거나 영재학교가 목표예요. 대치동은 보통 이공계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의치안이나 의대에 보낼 것이다.
아니면 영재학교, 좀 대학에 일찍에, 근데 영재학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 영재학교, 대전, 또 예술영재 인천이나 세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영재학교도 있고, 대전, 경기도 있고, 그러면 그 영재학교도 약간씩 성향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로드맵이 제공돼요. 물론 이 아이의 그 25문항으로 전체적으로 뭐 그거를 다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문항을 통해서 이러한 학교를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로드맵이 제공되는 게 타 경시대회하고는 좀 차별화된 대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평가 같은 경우에 장점은 수능 9등급 형태로 나와요. 우리가 수능을 보면 무슨 영역별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상위 4%까지는 1등급이다. 그리고 뭐 11%까지는 2등급이다 해가지고 그 등급이나 백분율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가능한 성적이 나오잖아요. 성적으로 대학별 지원 가능 대학과 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학평은요. 그러니까 나름의 약간의 중장기 로드맵이 제공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시에 대해서 일단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경시는 이공계나 위치한 대상 국내 최고의 검증이 된다 해가지고 기존 경시 대회하고는 다르게 입시의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최상위 코스 진학 점검을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학교, 영재교육은 과거, 영재고 진학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점점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학습 로드맵을 기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학을 위한 학습 로드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학평과 경시 뭘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상위권 진학 희망자 아니면 의치한 진학 희망자 아니면 이런 쉽게는 뭐 영재교육원, 과거 영재학교 지망하는 희망자들이 보면 되고요. 이제 접수 기간은 지금도 접수 받고 있어요. 6월 16일까지고요. 이제 응시료는 경시는 조금 비싸고 학평은 조금 더 저렴하고요. 시간도 틀려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상에 지정 접수처에서 선택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시 출제 경연은요, 영재 판별이나 고등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고요.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관련 학교 추천도 해주고, 개인별 성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재교육원이나 기출문제 수준의 KMO 4점 수준의 문항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조금 수능형 형태라서 뭐 성세경시의 난이도겠지만 결코 성세경시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문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예시문항과 같이. 그래서 조금 언어도 잘하는 아이들이 경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는 수능 난이도의 체계적인 5단계 체계를 활용하면서 이게 분석하고 종합단계를 활용해서 영재성을 좀 추측할 거고, 오지선다형은 정답이 한 개인 것부터 여러 개인 것까지 측정해서 우리가 수학은 세 자리 숫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단답형이지만 딱 세 자릿수로 성대처럼 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그 1학년에 대한 OMR 마킹지 따로 있고 다 OMR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이제 학년을 벗어나지는 않게끔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학기 말 전체, 왜냐면 이게 7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기가 딱 마무리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이에요. 딱.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에 해이해지기 딱 쉬운 때거든요. 이때가 경시나 뭐 애들 공부할 때 비수기인데 이때 딱 준비시켜서 그냥 한번 보게끔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과 과학이 실생활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런 영역으로 해서 여러 범주 영역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이제 과학은 보면은 사고력 상위인지 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수업도요. 그 다음에 중등도 중3까지예요. 초일부터 중3. 그래서 7세 아이들이 1학년 거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표준 진도 과정, 진도 범위 내를
해서 심화 중심으로 좀 출제가 될 거고요. 이제 문항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객관식하고 주관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단답형, 분석, 종합 능력, 수학도 객관식 단답형도 있고 주관식으로도 종합 능력, 주관식 서술형. 과학은 약간의 서술형이 있어요. 정말로 쓰는 게. 3문제 정도.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마킹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은 인원으로 딱 정해져가지고요. 대상 4명. 뭐 예를 들어서 성대난 모든 게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성적순으로 해서 대상 4명, 금상 18명, 은상 18명, 동상 18명. 응시자가 20명이다 해도 이거는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응시자가 뭐 20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인원을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득점자 우선으로 이제 수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평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경시였고요. 중앙평가는 초등학교에서 내신 지필 평가가 사라져서 학업 수준을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학업 성취도를 수능 등급 체제로 비교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 이거에도 연결될 수 있게끔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학업 수준을 확인해 보고 싶은 학생들이나 또 지원 가능 대학 학과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로드맵을 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 로드맵을 확인하는 희망자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응시료가 학평은 조금 싸고요. 응시 시간도 조금 짧아요. 그래서 출제 방향은 이거는 수능의 형태로 해가지고 왜 수능은 사고력을 형성하는 문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뭐 종합능력 이런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5단계로 구성해서 이제 이해하는 문제, 지식 문제, 적용 문제, 분석 문제, 종합 문제 해가지고 난이도별로 해가지고 5문항의 단답형 문항을 출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학, 수학에서 객관식 단답형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형태가 있는데 출제 문항수는 평가나 경시나 둘 다 25문항이에요. 25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60분, 수학, 과학 둘 다 60분, 평가는 짧고요. 성대 경시 90분이고 대부분 그런데 경시만 90분이고요. 이 학평은 60분씩이에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이것도 똑같이 배운 1학기 배운 내용을 출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운 지식을 토대로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능 형태로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9등급까지 해가지고 석차 구현 방식으로 해서 성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절대평가로요. 금상은 무조건 과목별 90점 이상이면 다 금상. 그 다음에 과목별 80점에서 90점 미만은 은상. 그 다음에 동상은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이면 동상. 장년을 넣고 금운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조금 자신감도 없고 이럴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법 경시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접수 절차는 어차피 홈페이지 가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측 상단으로 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기본 정보 입력하신 다음에 아이디 등록 체크하셔서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출신 학교,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등을 넣어서 개인정보 동의한 다음에 가입을 완료한 다음에 참가 신청하기 해서 여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여기다가 업로드 시키시고,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냐, 그 다음에 여기 그냥 경시냐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평가 접수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다시 경시로 또 응시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제 부분 해가지고 결제하시면 접수가 완료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학원 이렇게 어느 지정 접수처를 할 거냐 하면은 세움학원을 하시면 돼요. 저희 고등부 쪽의 접수처인데 그냥 세움학원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강은 7월 14일이라 얼마 남지는 않아서 준비한 거는 거기 첨부되어 있을 텐데 이제 저는 검수위원이라 특강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빠졌고요. 이지원 선생님이 토요일날,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은 오전 오후로 한 타임씩 있어요. 토요일날 2시, 4시, 그 다음에 6시 저녁 무렵에 이렇게 두 타임으로 해서 1학년은 7회, 6회 해가지고요. 토요일날 6월달부터 개강하게 되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박혜영 선생님이랑 이계영 선생님이 10시, 4시에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있고 3학년 같은 경우는 평일날 오픈을 했어요. 수요일날. 3학년이 주말에 또 바쁘고 그래가지고요. 영재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 6월, 7월, 8월에 저희 리틀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많이 재학생들도 계셔서 아실 텐데요. 저희 리틀 MSG는 교과 수학 있죠. 진도 수학,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 그 다음에 창의 과학이나 실험 이론 같은 과학 이론 개념 배우는 거 아니면 실험, 그 다음에 영재원 조기 준비 과정 해가지고 이게 경시와 사고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G스타 클래스가 있고요. 학년별로. 그 다음에 POP라고 해서 창의융합, 요거는 수학과학의 세트 수업이에요. 지금 3학년, 현재 3학년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2학년 친구는 과학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수학과 융합된 건데 교대 영재반이에요. 조기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G스타반은 학년별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시 시즌에는 1년에 2번 경시를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사고력 심화 과정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세 때부터 1031 프리부터 올림피아드 2과정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 개원해가지고 7세 때 했던 프리부터 했던 애들이 3% 올림피아드 2과정을 하고 있어요. 기특하죠 지금. 그래서 걔네들 진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 과정 하면서 수학 2과정 하고 있고 이제 영재원 준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최장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꼬맹이 때 만났는데 지금은 3학년이 돼서 금요일날 시간도 안 바뀌고 7시부터 10시까지 했던 반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반이 하나 있는데 다른 반이 이제 7세부터 1, 2학년도 다 이 G스타 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PUP반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정 부원장이라고 저하고 진행해서 수가 융합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대원, 영재원이 3, 4학년을 한꺼번에 뽑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이 5학년을 이겨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120명을 뽑는데, 학년별로 이렇게 티오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요. 근데 3학년 친구들도 기특하게요. 많이 붙어요. 의외로요. 왜냐면 얘네들은 창의력이 말랑말랑 해가지고 쓰는 걸 잘 써요. 오히려 이렇게 고학년에 굳어지는 창의력보다는 훨씬 더 아이디어가 좋고 좋은 생각으로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답안이 나와요. 그래서 합격을 오히려 의외로 잘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해서 3학년 특강을 별도로 열어서 하다 보면은요, 특강 8주, 10회 뭐 이런 걸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수학과학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대 영재원을 보려면 초등학년의 수학은 물론이거니와 과학도 개념을 미리 알아야 개념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를 사실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정보에 해당하는 시험이나 어떤 이런 코딩적인 문제들도 조금은 다뤄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같이 나와요. 내가 과학을 전공해도 과학 10문제에 수학 따서 정보 5문제가 나오고 정보를 전공을 해도 정보 10에 수학 따서 과학 따서 수학도 10문제에 과학 따서 정보 5이기 때문에 놓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POP반이에요. 그래서 아마 2학년도 곧 이런 반이 하나 편성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3학년 친구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있고 저희가 이제 보통 커리큘럼 보면은 사고력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경시 사고력 책으로 POP, TOT, 체감 TOT도 천재교육과 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과정은 다 ABCD 영역별로 다 구성되어 있는 103일 시리즈가 있고, 필지 시리즈는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림피아드는 아시죠? 4과정까지 있죠. 근데 보통은 3, 4과정은 많이 안 하고요. 1, 2과정까지 초등에서 마스터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교과 과정으로 보자면은 영역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 A가 수어 연산이고 B가 도형이고 C가 규칙이고 D는 문제 해결력 파트잖아요. 근데 이 ABCD를 보통은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미술관에서는 순서를 조금 틀리게 B, C, D에 이렇게 거꾸로 가거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초등 저학년 7세 1학년 뭐 이렇게 막 큰애들이 할 때는 상관없어요. 아무 영역부터 먼저 A부터 파트부터 수화 연산하면 되는데, 이제 연산 부분이 아직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선행이 안 된 친구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곱하기를 할 수 있는지, 나누기를 좀 이렇게 나누기 개념이 있는지, 분수 개념이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법이 조금 힘들거든요. 무조건 뭐 인문에서도 사실 곱하기를 몰라도 덧셈의 곱하기 원리인 덧셈으로 해서 접근을 해도 되지만 더뎌지니까 아무래도 도형 파트부터, 도형은 어떤 연산의 그 선행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형, 그 다음에 C 파트는 규칙이라서 아이들이 잘하고, D 파트는 또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에 문장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이 아직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2개월 후가 틀리거든요. 정말 어머님들도 지도에 보면 틀릴 거예요. 2달 후가 틀리고 석 달 후가 틀려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2달 후면 기특하게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이 효과가 팍팍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저희도 시행착오 겪어서 해놓은 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고 1031이나 필지 같은 경우도 이게 난이도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1031은 연습을 조금 문제량이 많아서 더 해볼 수 있고요. 필지 같은 경우는 상하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통 학원부터 먼저 해요. 2, 3학년이 할 경우 예를 들면, 왜냐면 학원은 도형 파트고 상권은 대수 파트가 많기 때문에 학원부터 먼저 하고 상권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1031 초급 시리즈도 PCDA. 근데 우리가 입문 끝나고 초급을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보통 1학년 친구들이 입문을 끝나고 또 이제 초급을 들어가려면 왜냐면 이제 초급 들어가면 두 자릿수 곱하기 나누기 분수 다 알아야 되거든요. 수열도 나오고 이렇다면 규칙을 찾을 때 힘들기 때문에 보통 중간에 브릿지로 해서 요 입문과 초급 사이에 TOT 2단계 제일 좋은 거는요. 1031 프리 끝나고 TOT 1단계로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진도를 2, 3학년 거 나가도 그 다음에 1031 입문 끝나고 TOT 2단계 해주는 게 좋아요. 2단계가 극심하거든요. TOT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요. 학기 구분 없어요. 영역별이에요. 주제예요. 그래서 7개 주제가 있는데 뭐 수파트, 도형 파트, 조건, 확률 파트 이렇게 있는데 7개 파트로 나눠졌는데 학기 구분은 없고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경시 유형, 사고력 유형, 뭐 예전에 없어졌지만 고대 경시 유형, 성대 경시 유형, 또 컴퓨터에 나오는 규칙 코딩 유형, 영재형 기출 유형, 그 다음에 교과의 심화 유형, 최상위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영역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텝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스텝 1, 2, 3, 4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텝 1은 이제 기본적인 약간의 심화 경시 유형이고, 그 다음에 스텝 2가 경시 실전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가 코딩 유형으로 되어 있고, 스텝 4가 영재형 기출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성대 경시 유형도 들어가 있어서 난이도가 약간은 있기 때문에 좀 브릿지로 걸쳐서 좀 심화를 다지기, 교과 심화를 안 하더라도 이게 약간 진도 나간 다음에 그걸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줘도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103 입문 끝나고 TOT,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뭐 3단계, 뭐 4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로드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리틀의 수업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픈 클래스는 정규반이에요. 정원은 보통 주중에는 6명, 주말은 보통 8명 해서 여기는 테스트를 보고 아무나 입반이 되는 오픈 클래스라고 하죠. 정규 이제 뭐 사고력반, 교과반,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클래스가 있어요. 팀 같은 경우는
3명을 팀 짜오셔도 되고 6명이 팀을 짜오셔도 돼요. 2명이 팀을 짜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정규반 오픈 클래스 6명이나 8명의 원비를 이 팀비로 그냥 다 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짜오시는 인원 나누기 n분의 1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팀을 짜오시면 이반이 이반은 아무도 할 수가 없고 그 반에서 원하는 커리와 교재로 수업을 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팀이고,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기도 하고요. 단기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수업 1대1 맞춤 수업이 있어요. 근데 개인 수업은 이제 시간당 5만원이에요. 초등과정은 5만원, 중등과정은 6만원, 뭐 고등과정은 7만원 이런데, 이제 개인 수업 같은 맞춤 수업이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2대1로. 이제 친구 2명이서 똑같이. 그러면 이제 그 시간당 비용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수업. 특강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8회 특강, 뭐 7회 특강 이렇게 하기 때문에 테스트는 없고요. 선적순이에요. 등록순 우선으로 해서 방특이나 경시 특강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물론 레벨이 틀린데 그냥 아무나 마구나 하는데 저희가 상담할 때 약간 그런 반성형을 해서 이제 그런 거는 안내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특강 수업은 보통 8명 정원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리틀 MSG 수업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교육처럼 말씀드렸듯이 쉽게 설명하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많이 선생님들끼리 교무실에서도 많이 노네요. 이거 할 때 어떻게 가르쳐줘야 애들이 잘 이해하던가요? 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막 이렇게 노하우를 공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하고 많이 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구를 또 저학년이기 때문에 선행이든 교과학습이든 이걸 할 때도 교구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또 영상 수업, 저 같은 경우 수업 동영상이나 배경 지식, 수학사 같은 것들도 보여줘가면서 하면 아이들의 이해도를 많이 높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력에서 거듭제곱이 나와요. 밑과 지수, 거듭제곱의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중학교 가야 지수법칙을 배우잖아요. 근데 사고력에서는 규칙으로 나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수학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를 50번 적으면, 그러니까 2의 50제곱을 배울 때 이 숫자가 얼마나 클까? 그리고 신문지를 그럼 50번 이렇게 겹쳐서 계속 접으면 그 높이가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만큼이야. 뭐, 그러니까 신문지 50장 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되게 뭐 이렇게 뭐 요만큼이요, 아니면 이 교실만큼이요, 아니면 아파트만큼요 이래요. 근데 사실은 화성보다도 더 많이 가요. 왜냐면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거듭제곱에 이렇게 신문지 쌓은 걸 보면 지구를 뚫고 나가고 화성까지, 달을 뚫고 화성까지도 가는 그걸 보고 애들이 놀래거든요. 그래서 아, 거듭제곱이 이게 엄청나구나. 아니면 우리 생활 속에서 작으면 밀가루 반죽해갖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접어서 치면 또 4겹이 되고 8겹 되고 16, 32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저학년한테 접근해주면 되게 쉽고, 숙제는 많지 않아요. 저희가 교과 선행이든 뭐 한 4바닥 정도 이 정도 숙제가 나가고요. 이제 아이들이 숙제가 많으면 감당도 안 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오히려 많으면 포기하고 밀려가지고 학습이 지속적으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숙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숙제 부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딴 데랑 틀리게 부족한 영역에 대한 보충지가 많이 나갈 거예요. 쌍둥이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어머님들한테 제공해서 복습해볼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조금 틀리고요. 선생님별로 요거 약간씩 자료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업하는 형태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을 저학년에서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수업했던 영상이고, 성대경 씨 모의고사 갔던 것들, 뭐 이렇게 팬커미노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보는 사진 담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 좀 계셔서 저고요. 포샵을 많이 했죠. 저는 처음 시작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출신이에요.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선생님 출신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학원가로 와서 제일 첫 직장은 와이즈만이었어요. 이게 다 같은 곳이었어요. 같은 곳에 15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와이즈만에 처음으로 김민정 부원장님이랑 시작해서 한 6년 정도 했고요.
학원가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36살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되게 이렇게 젊은 선생님이었거든요. 36이면 교감 선생님들이 뭐 컴퓨터도 잘하고 일도 많이 하고 잘한다 이랬는데 학원 왔더니 너무너무 나이가 많은 학원 선생님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더니 학원가 되게 그 시절만 해도 젊은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CMS였어요. 그래서 CMS 사고력 수학을 다 해봤고, 그 다음에 하이스트 영재센터 있었고, 그 다음에 미탐으로 와가지고, 이제 다수의 이제 영재원만 전문으로 경시랑 많이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교과하고, 중등하고 이러다가, 저 여기 전 직장은 중등을 했어요, 제가. 아니면 초등에서도 중등을 하거나, 중등도 내신도 하고 막 이랬다가, 3년 전부터 리트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CMS나 Y지반에서 정말 6, 7세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때 저학년을 접해보고 저학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체력 소진이요, 항상. 그러니까 교무실에 먹을 걸 쌓아놓고, 달달한 케이크도 쌓아놓고, 나와서 먹고 또 들어가야 되고, 주스 먹고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돼요. 진이 빠져요. 7세 수업, 특히 7세 수업 하고 나오면은 정말 진이 빠져요. 수업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2시간 내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싸우면 말려야 되고 잘못된 걸 가르쳐야 되고 네가 잘잘못해서 화해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머님들 오시면은 얘가 이래서 다쳤어요. 설명도 해야 되고 숙제 안내드려야 되고 또 밑에 차도 태워줘야 되고 정말 싫어해요. 제가 7세 수업을 많은 이유가 선생님들이 부원장님 저 7세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7세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7세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도 7세 하고 근데 또 나름의 7세 아이들의 그 귀여움과 천진무구한 그 나오는 돌발적인 멘트가 너무 귀엽고요. 막 맨날 웃어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막 너무너무 웃고 귀엽고 막 또 쑥쑥 크는 거 보면 기특하고 이제 그게 좋고 너무너무 예뻐서 밑에 선생님들이 버티는 것 같아요. 우리 박혜영 선생님이세요. 저하고 같이 저보다 한 4개월 후에 오셨는데요. 아주 이 선생님의 입소문 나셨죠.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니까 이제 교과 사고를 경시해서 다 잘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연 선생님. 아까 박혜영 선생님도 6, 7세에 딸이 있어요. 딸 하나. 근데 이제 진짜 내 아이는 못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아이들 말이 매우 불안해하세요. 지금 많이. 그래서 우리 아이도 가르쳐야 되는데 난 이러고 있다고 막 그러시고 이지연 선생님은 이제 많이 저희한테 나오시다가 아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도움이 시어머님이 분명히 시댁 근처로 이사 오면 애를 봐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딱 이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못 봐준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육아에 스트레스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도우미 어머님을 불러서 계속 쓰다 보니까 아이가 스트레스가 너무 지수가 높아져서 아프고 응급실을 실려가고 막 이런 걸 반복해가지고 저희한테는 지금 금요일과 토요일만 나오세요. 원래 이렇게 자주. 근데 이제 아기가 많이 안정됐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자주 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지영 선생님도 이제 저랑 일을 했었고요. 대치미탐에서 오셨어요. 분당에서도 계셨고, 그래서 이분도 역시 꼼꼼하고 참 순하시고 꼼꼼하게 잘하세요. 경력자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초보 선생님은 없으세요. 다 거의 10년 이상의 경력자고요. 이분도 미탐에서 오셨고요. 최근까지 대치 미탐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실습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다 잘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김민정 과학부원장님이세요. 비교과도 많이 하시고 바텀버도 하고 저하고는 한 15년 지금 15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옮겨 다니는 경로가 저랑 너무 똑같아요. 항상 같이 다니셔서 이제 저희 S텀이랑 이런 과학 수업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조은실 선생님, 이분도 역시 중고등학교에서 수업하시던 분이고 굉장히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 이렇게 그런 것들이 뛰어나세요. 그래서 뭐 자소서도 잘하시고, 근데 저희 선생님들의 특징이 전부 대치동에서 사고력도 되고 경시도 되고 교과도 되고 비교과도 되고 영재형도 되는 선생님들이 드물어요.
근데 여기 MSG 선생님들은 그게 다 돼요. 그리고 컨설팅까지 돼요. 이렇게 로드맵이나 이런 대입까지 상담 이런 부분이 저희 MSG의 좀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장점이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른 학원을 정리하려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여기를 끊을까요? 여기를 다닐까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상담을 받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이 많이 고민되셔서 가지치기 할 때 조금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을 오래 했고 저학년도 많이 했고 저는 또 다양한 애들을 접해보니까 성향별로 또 아이들이 이렇게 아웃풋 나오는 그 결과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은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저희는 항상 여름 방학 계획이 일찍 나와요. 좀 서두르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저는 좀 미리미리 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요청하는 강좌가 많으면 조금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했다가 또 부족하면 추가로 더 개강해드릴 수 있고 또 아니면 필요한 강좌 있으면 추가 개강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해서 여름방학 특강은 좀 일찍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짜봤어요. 그래서 사고력 과정이랑 교과 과정이랑 과학 실험 과정이 있는데요. 교과 과정은 2.1, 2.2는 심화 과정이고 3.1, 4.1 뭐 심화 과정, 응용 과정 해가지고 4학년까지는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방학 동안에 빨리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 특강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등록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예약은 받아요. 오늘 필요하시면 적어주시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상호력 과정이에요. 상호력 과정은 1031 인문 DA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필즈 초급해가지고 다 모든 강좌가 있어요. 추가로 또 필요한 강좌 있으면은 요청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다 개강이 되든 안 되든 근데 보통 저희가 특강 강좌가 좀 인기 있어요. 리틀 MSG가 해서 다 대부분 좀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좀 한 달 전에 미리 등록을 받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던 친구들이 정리 차원에서 방특으로 듣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친구들이 듣기도 하고 근데 이게 회차별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가 5주고 이게 6주다 그러면은 D 아니고 6주 때 이렇게 들어오셔도 돼요. A 할 때 이렇게 주차별 끊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나는 필즈 하면 했으니까 3만 해야지 아니면 인문 B는 했고 C는 안 했으면 C만 해야지 하면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회차별로.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초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는 돼 있고 시간 안 겹치게 저희가 잘 구성해놨으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이거보다 좀 더 김민정 원장님이 아직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즘 가탐4, 가탐5가 많아가지고 근데 우선 조울실 선생님이 꼴등강에서 초1하고 초2 대상으로 우리 실험 수업을 특강으로 왜냐면 과학 실험을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팩토 사이언스 교재에서 발췌해가지고 재미있는 실험 해서 자체 교재로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 3일차, 4일차에서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학 후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연기해가지고 특강 해가지고 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험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서도 하고 이런 연장학습 수업을 그러니까 똑같은 뭐 팩토 사이언스 수업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수업 부분을 어떻게 확장하고 연계해서 발전시켜서 해주냐 이게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많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저희가 오늘 정규 프로그램하고 중앙경시랑 소개 다 해드렸고요. 이제 멀리 보면 달라진다고 했어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로드맵이나 이런 거 잘 짜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 시간 지금 갖도록 하고 또 신청하시는 중앙 테스트 특강이나 아니면 정규 프로그램이나 또 아니면 그냥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신청서 들어있으니까요. 기록해서 적용했다가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